자, 여러분의 발밑을 지탱하는 이 딱딱한 바위들이 사실 단 한순간도 멈춰있지 않은 거대한 연금실의 결과물이란 걸 알고 계십니까? 오늘 슈퍼노바 과학자가 다룰 주제는 바로 암석순환 시리즈 1-1. 자, 바로 뜨거운 화성암이 차가운 퇴적암으로 그 명찰을 바꿔다는 그 드라마틱한 여정입니다. 암석은 고정된 물질이 아닙니다. 환경과 에너지가 변하면 그 내부의 화학적 조성과 물리적 구조를 완전히 재구조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죠. 지각 내부의 마그마가 식어 굳어지는 순간부터 시작해 지표면에 거친 풍파를 견디고 다시 이 쌓여가는 퇴적암이 되기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거대한 암석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름표가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전벨트 꽉 매세요. 속도가 좀 빠를 겁니다. 첫 번째 정거장은 화성암의 내부, 즉 조립질과 세립질을 결정짓는 냉각 속도의 미학입니다. 마그마가 지각 깊은 곳에서 정지하느냐 아니면 지표로 분출하느냐에 따라 암석의 운명은 완전히 갈립니다. 높은 압력과 보온 효과가 유지되는 환경에서 식어가는 심성암은 이온들이 결정주의로 모여들어 결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큼직한 광물 입자 조립질을 만드는 원리죠. 반면 지표로 뿜어져 나온 용암은 대기나 해수와 접촉하면 열을 순식간에 빼앗깁니다. 이온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고 그럴 틈도 없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배열될 틈도 없이 고체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결과는 현미경으로도 보기 힘든 미세한 입자의 세립질 혹은 무작위 배열의 유리질 조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냉각 속도라는 물리적 변수가 광물의 핵생성 속도와 성장 속도의 균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느린 냉각은 결정 성장률을 극대화하고 빠른 냉각은 핵 생성률만 폭발시켜 입자를 파편화시키죠. 화강암의 거친 표면과 현무암의 매끄러운 질감 차이, 그것은 바로 지구가 기록한 냉각의 타임라인 그 자체인 겁니다. 자, 이제 단단하게 굳은 화성암이 지표로 노출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엔트로피의 싸움입니다. 지각 평형에 의해 융기한 암석은 대기권이라는 새로운 전장에 놓입니다. 물 동결 팽창에 의한 기계적 풍화는 암석의 틈을 벌리고, 이산화탄소가 녹아든 빗물은 화학적 풍화의 주역이 되어 장석을 고령토로 녹여내줘. 단단했던 결정구조가 무너지고 암석은 부서진 조각, 즉 쇠설물이 됩니다. 중력과 유수, 빙하와 바람은 이 파편들을 낮은 곳으로 실어 나르죠. 운반거리가 멀어질수록 입자들은 서로 부딪히며 모서리가 깎이고 둥그러지는 마모 과정을 거치며 크기별로 분류되는 도태 과정을 겪습니다. 화성암이라는 정체성이 해체되고 퇴적물이라는 잠재적 퇴적암의 원료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파괴는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던가요? 거대한 산맥이 모래알 같이 되는 과정은 퇴적암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지구의 거대한 준비 작업입니다. 퇴적암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존재, 바로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은 그 형성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인생을 삽니다. 첫 번째 유기적 석회암, 산호, 조개, 석회질 그리고 미생물들이 바닷속 칼슘이온과 탄산이온을 섭취해 만든 단단한 껍데기들이 죽어서 쌓인 결과물이죠. 이건 생명체가 쓴 지구의 일기장입니다. 하지만 석회암은 생명 없이도 탄생할 수 있어요. 바로 화학적 석회암입니다. 물속에 녹아있던 탄살칼슘이 과포화 상태가 되거나 온도가 변하면서 직접 결정으로 석출되는 거죠. 재결정이라고 불러요. 동굴의 종류석과 석순 혹은 온천수 주위에 형성되는 트레버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화학평형의 원리를 살펴봅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지거나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물리법칙에 따라서 탄산칼슘이 바닥으로 가라앉게 돼요. 유기적 석회암이 생태계 순환을 보여준다면 화학적 석회암은 지구화학의 정교한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같은 석회암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 속은 들여다보면 생명의 흔적인지 아니면 순수한 화학 반응의 결정체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암석학이 가진 추리소설 같은 묘미 아니겠습니까? 퇴적암의 꽃은 역시 화석이에요. 하지만 모든 생명체가 죽어서 화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화석은 지구가 선택한 아주 극소수의 로또 당첨자들이죠. 화석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급격한 메몰입니다. 생명체가 죽은 뒤 산소와 결합하여 부패하거나 포식자에게 뜯기기 전에 엄청난 양의 퇴적물이 그 위를 덮어버려야 돼요. 산소가 차단된 무산소 환경은 미생물의 활동을 저지하고 사체를 보존하죠. 또한 단단한 골격이나 껍데기가 있어야 유리해요. 그래야 화석과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부드러운 살점은 사라져도 뼈와 이빨은 광물로 치환되며 돌처럼 굳어집니다. 화석은 단순한 옛 생물의 사체가 아닙니다. 당시의 수원 수심염도 그리고 기후까지 알려주는 화석화된 지표죠. 급격한 홍수나 산사태 혹은 화산재의 습격은 생태계에서 재앙이었지만 과학자들에게는 과거를 완벽하게 박제해준 최고의 선물이었던 셈입니다. 보존의 미학, 그것은 시간과 싸움에서 승리한 생명의 흔적입니다. 아, 벌써 끝이에요. 오늘 우리는 화성암의 냉각부터 풍화의 시련을 거쳐 퇴적암의 형성, 그리고 화석이라는 보석을 뽑는 과정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퇴적암은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시 지각 변동에 의해 지하 깊숙이 끌려 들어가 열과 압력을 받으며 변성함이 될 것이고, 결국 다시 녹아 마그마로 돌아가 또 다른 화성암의 씨앗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의 영원한 엔진 암석순환 락 사이클입니다. 오늘 이 몇 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지식 폭격이 여러분의 발밑에 놓인 평범한 돌멩이를 아주 특별하게 보이게 만들었다면 성공 대성공입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 퇴적암들이 열과 압력이라는 거대한 시련 앞에서 어떻게 변성함으로 각성하는지 뜨거운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해요. 과학을 사랑한다면 이미 누르셨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슈퍼노바 과학자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납시다. 과학하세요.